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하브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이더니 또 시장에 여러 악재들로 불안감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같이 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년에 여동생의 결혼 소식을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축하해 주셨었는데 제가 드디어 사랑스러운 조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조카가 좀 커가지고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모두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자고요. 야 달팽이 조카야, 너가 애기 땐 코스피가 2300이었단다. 심지어 미국 시장도 3700까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단다. 이렇게 영웅담처럼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우리 무서워했었지. 하지만 기회였구나 하면서요. 불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1400이었습니다. 우리는 존버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어차피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올바른 투자감과 성장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해 놓고 있다면 모두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 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많은 달팽이 친구분들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도움이 되는 정보로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등대 같은 아들이자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공부하러 가시죠. 가장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예요. 이 코스피는 상장 종목 90%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도 보면은 88%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만 외롭게 계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여전히 높은 환율 때문인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근데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주식들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얘네들의 행태를 보면은 파는 주식들은 다 팔고 있지만 또 사는 주식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사고 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린 이 높아진 환율 때문이죠.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1313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율을 기록 중인데요. 저도 요즘 시장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 이 환율이 안정되어야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우리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떠한 중간에 좀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환율이 우리 예상보다 쉽사리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적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즘 보면 달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200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08을 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 증시의 가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외환시장부터 좀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환율만 놓고 보면요, 이 1300원이라는 환율은요 정말 큰 위기가 터졌거나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환율만 보고 지수를 보면 오히려 이 정도 환율에서 이 정도 지수를 유지한다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환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환율이 보내는 신호를 함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보통 위기 전에 선행하는 게 바로 이 환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왜 환율이 높아만 지고 있는 것인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달러 인덱스 지수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거나 혹은 경제 규모가 큰 6개의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시킨 것이 바로 이 달러 인덱스예요. 그럼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겠죠. 유로화가 일단 앞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가능한 일인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유로존 국가들이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힘껏 진행해 줘야 되는데 사실 유로존에는 하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19개 정도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이 19개 나라들 모두가 다 경제 체력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또 어떤 나라를 보면 제로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매우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의 가치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달러가 1유로와 똑같아지는 이 페리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일본은요 아직도 계속해서 마이웨이입니다. 네, 제 갈 길 가고 있어요.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YCC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YCC라는 게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뜻이에요. 수익률 곡선 통제죠. 이게 채권금리를 컨트롤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연준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강력한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항상 채권
막 국채 이런 게 불안하면은 OT, YCC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위기 때마다 항상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0%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기 둔화에서 쉽사리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항상 물가 상승률이 낮았어요. 심지어 디플레이션까지 경험한 나라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 물가가 막 5% 이상 오를 때도, 그리고 막 미국도 막 7%, 8% 이상 오를 때도 보면 어땠어요? 일본은 보통 2%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계속 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랑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일본 화폐의 이제 엔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일본이 이렇게 일부러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겠죠. 보통 이렇게 엔저 기조를 유지할 때는요, 항상 일본은 그랬어요. 무역 흑자가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요즘 생각보다 선방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노리는 거는 뭐겠어요? 기업들 실적 개선시키고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 효과도 기대해 보겠죠. 그러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본 마음대로 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에너지의 가격이 정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로도 그렇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강세를 띠기에는 뭔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강달러 기조를 유지해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어떤 특정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달러가 앞으로 언제쯤 약해질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강세가 이어질지 이 말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 와야지만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2008년도 위기 상황을 시장에서 경험해 보긴 했지만 지금처럼 좀 장기간 헷갈리게 만드는 시장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각에선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 반면에 경기 침체를 확정시키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표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를 예상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가지고 나오는 지표가 바로 이 GDP 지표죠. 보통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게 되면 보통 경기 침체를 확실시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지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로서 GDP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어떨까요? 사실 경기 침체와는 살짝 거리가 멀기는 멉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 지표, CPI 지표는 예외로 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왜 예외로 치냐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표가 아니라 CPI라는 이 물가 상승률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경제 위기 때엔 수학여행도 취소가 되고 대기업들의 도산이 있는가 하면 실업률도 정말 많아지고 학교에 가면 친구 집에 무슨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지금 당장 이러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죠. 오늘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뉴스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이 왼쪽의 사진이 미국의 공장 설비 가동률이고요. 요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미국 일자리 규모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설비 가동률은 어떤지, 수출량은 어떤지, 그리고 일자리 규모나 실업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꼭꼭 주시하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공포, 경기 침체와는 좀 사뭇 거리가 멀기는 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공장들의 설비 가동률은 2009년 이후로 현재 최고치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오히려 설비 가동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미국의 국제 수출 규모 역시 최고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용시장도 실제 연준의 말처럼 매우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 가면서 고용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공포감이 깃든 기사들이랑 사뭇 거리감이 있는 지표들이에요. 실제로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지표들이 먼저 밑으로 꺾이는 현상이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이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경제가 축소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의 직원을 감축하고 재고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럼 이게 곧 실업률 증가와 상품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 설비 가동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뭐 한시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지속되게 되면은 그게 곧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고 있는 지표로만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이러한 좋은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 뉴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같이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살펴가 보면 좋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긴 했지만요, 공급망 문제가 컸어요. 어쩔 수 없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무조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오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불안감만 끝없이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기조들이 먼저 이런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정말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단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너무나 나빠질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좋아질 것이다, 막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좋을 때나,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결국엔 내 자산이 미래엔 불어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조금 대응하고 그렇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좀 100번 1000번 옳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돈은 뭐 전망을 제시해주는 전문가분들이나 뉴스 기자들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직접 우리가 굴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뇌관이 터져가지고 증시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긴축으로 인한 뭐 유럽의 위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시장으로 보나 인류적으로 보나 정말 제일 큰 호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 모두가 다 잘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달팽이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요. 꼭이요.